송크란 기간 내내 숙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폭염, 미세먼지, 그리고 물폭탄. 3단 콤보였죠. 치앙마이에 멋진 곳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려고 치앙마이에 온 건 아닌데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오히려 좋았어요. 억지로 나가지 않아도 돼서요. 저도 치앙마이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냥 숙소에만 있기엔 좀 그렇지 않나, 어디라도 다녀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좋아하고, 그래서 뭐라도 하고 움직이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방구석이 제일 좋은 집순이는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내심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치앙마이에 오자마자 귀여운 이젤과 캔버스를 사다 두었습니다. 딱히 뭘 그리겠다고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 뭐라도 하겠지 싶어서요. 캔버스를 사놓고도 오랫동안 뭘 그릴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백지 공포증이라는 거 아세요? 하얀 백지를 보면 막막해지는 걸 말해요. 그림 그릴 때도 그렇고 글 쓸 때도 그렇고 뭔가 시작하기엔 겁나고 완벽하고 멋지게 완성하지 못할까봐 시작조차 못하게 되는 그런 건데, 전 유독 그림 그릴 때마다 흰 종이를 보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무엇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때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궁금하네요. 저는 그림 그릴 때 그런 느낌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곤 합니다. 뭐 그림뿐 아니라 뭐든 비슷하긴 하지만요.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하얀 백지가 두려운 건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 그릴 수 있는 완벽한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정해진 정답도 제한 시간도 없으니 그 무한한 자유 앞에서 오히려 얼어붙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진짜 멋지게 완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마음을 고쳐먹으니 그 자유가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방 안에서 일하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면 가끔 붉은 노을이 질 때가 있었는데 오늘도 왠지 멋진 노을이 보일 것 같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다 싶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학원을 다녔고 입시미술을 했었어요. 어렸을 땐 화가가 꿈이었는데 대학을 준비하면서부터는 화가는 될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죠.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성적에 맞춰 대학을 가고 손그림보다 컴퓨터와 디지털에 익숙해지며 한참을 그림과 멀어져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그림에서 손을 놓은 지 10여 년이 지나 다시 붓을 손에 쥐었을 때 바로 그때가 가장 백지공포증이 심했던 것 같아요. 입시미술은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문제를 정해진 방법으로 그려내는 걸 훈련해야 했어요. 제 생각에 화가는 누군가 정해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철학과 문제를 바탕으로 스스로 그 정답을 고민하고 찾아가며 그것을 본인만의 스타일과 방법으로 화면에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붓을 손에 들었지만 전 그럴 깜냥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그리기가 어려워진 거죠. 근데 사실 꼭 화가가 아니더라도 잘 그리거나 완성되지 않더라도 그냥 끄적이는 것일지라도 그림은 누구나 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백지 공포증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어반 스케치를 하면서는 더욱 편해졌고요. 물론 잘 그리는 작가들의 작품은 너무 멋지긴 하지만 나도 저렇게 그릴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걸 그리면 되는데 일단 시작해보자. 잘 그리지 않아도 일단 시작하면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한 페이지를 채우긴 하겠지. 게다가 자리를 옮겨야 하거나 날씨가 바뀌거나 일정의 변동이 있어도 그냥 멈추고 끝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편하더라고요. 진짜 멋지게 완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래서 오히려 더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백지 위에 처음으로 뭔가를 긋는데 실수하면 어쩌지? 그림을 그리다가 못 그리면 어떡하지? 그림을 다 완성했는데 이상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보단 일단 뭐라도 시작하고 나면 오히려 그 다음은 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어반 스케치는 갇힌 숙소에서 보이는 창밖의 노을 풍경이 되었습니다. 숙소의 주차장과 정문이 보이고 입구엔 지난주 영상에서 어반을 했던 카페 옆으로 웅장하게 자라난 멋진 나무가 있어요. 길 건너엔 펍, 카페 등 상가들이 있고
나무 뒤엔 저 멀리 산이 보입니다. 도이수탭이 있는 산인데 매일 그 산이 선명하게 보이는지 흐리게 보이는지 아니면 아예 보이지 않는지를 보며 오늘은 미세먼지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가늠하곤 합니다. 최근엔 선명한 산을 본 게 손에 꼽는 것 같아요. 다행히 이날은 노을질 무렵 산의 윤곽은 보였습니다. 모처럼 노을도 정말 멋지게 내려가는 길이었고 창문 너머 베란다 난간으로 보이는 하늘도 캔버스의 정사각형과 딱 맞아떨어져서 딱 이거다 싶었어요. 머릿속에서 배경으로 노을색을 먼저 칠해주고 나무랑 건물을 살짝 그리면 되겠다 싶은 청사진이 그려지면서 생각보다 수월하게 붓을 들었습니다. 뭔가 작품을 하는 화가들도 이렇게 영감이란 게 떠오르면 그것을 캔버스에 표현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크릴보다 수채화가 더 편하긴 하지만 아크릴을 연습해보고 싶어서 재료를 챙겨왔어요. 제가 쓰는 재료는 물붓이나 아크릴 물감 등 다이소표가 많아요.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있습니다. 좋은 재료가 탐이 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더 좋고 비싼 재료를 쓰면 더 제대로 그려야 할 것 같은 느낌에 압도당할 것 같아서 좀 더 자주 가볍게 사용하고 싶은 마음으로 재료를 준비했어요. 그렇게 대충 하듯 하지만 신중하게 틀리면 그 위에 다시 덮지 뭐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그래도 머릿속에 떠오른 청사진을 향해 한층 한층 겹겹이 쌓아 올리면서 손바닥보다 작은 캔버스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서 그림을 그리면서도 마음이 조급하긴 했는데 다행히 해가 다 내려가기 전 하늘에 아직 붉은 기운이 남아있을 때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생각보다 괜찮게 그려졌는데 싶을 때도 있고 그렇게 완성하고 나서도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일단 붓을 들어 그림을 시작했다는 사실과 한 페이지를 내 손으로 채웠다는 느낌에서 오는 만족감은 그 어떤 것을 할 때보다 더 충만한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일단 시작해봐 라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베란다 창틀에 올려놓고 찍으니 세상 뿌듯하더라고요. 이날 아침엔 전날 밤에 얼음을 못 사서 아침에 얼음부터 사왔어요. 드립커피를 내려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치앙마이에 살기 위한 준비 비품들을 한번 모아서 보여드릴까 해요. 커피와 함께 먹은 건 브라우니인데 5개 사면 하나 더 줘서 6개에 125바트입니다. 냉장고에 비상식량 겸 당 떨어질 때 꺼내 먹는 간식으로 비축해두면 너무 좋아요. 특히 아메리카노랑 찰떡 조합입니다. 오전엔 일하다 점심은 타코벨을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태국은 한국만큼이나 배달이 편하고 빨라서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이란 미국 전쟁 때문에 유가가 상승해서 혹시나 여행 중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다행히 아직까진 배달비나 교통비 같은 게 더 오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6월 귀국 항공편을 걱정해야 되는 중이긴 합니다. 오후 일을 시작하기 전에 타이티라떼가 마시고 싶었는데 연유랑 카네이션 밀크가 다 떨어져서 편의점 가서 사왔어요. 차트라뮤 유명한 곳이죠. 처음 몇 번 태국 올 땐 사 먹다가 장기로 머물게 되면서 숙소에서 직접 만들어 먹게 되었어요. 차트라뮤에서 파는 찻잎에 카네이션 연유랑 밀크만 있으면 사 먹는 맛이랑 거의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거름망인데 커피 필터나 일반적인 찻잎망은 안 되고 이 천으로 만든 거름망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찻잎 가루가 덜 나오고 물도 잘 빠집니다. 달달함은 연유로 추가하는데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조절해 먹습니다. 오늘은 조금 달달하게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탄 밀크티를 얼음이 가득 든 잔에 부어서 마시면 사 먹는 거랑 거의 맛이 똑같아요. 차트라뮤에서 사 먹은 컵을
깨끗이 씻어서 두고 거기에 또 마시면 거의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 그렇게 밀크티도 맛있게 먹으면서 오후에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오후 일을 끝내고 저녁 먹기 전에 노을을 보며 어반 스케치를 한 거죠. 송크란이라 바퀴 복작복작한 걸 빼면 사실 거의 매일 이런 패턴을 반복합니다. 제가 해외살이를 하면서 보내는 일상은 한국에 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기도 합니다. 저도 집에만 있기 답답할 때도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사람들 틈에 섞여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땐 가끔 도서관을 가기도 하고 카페를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방구석에서 집순이로 있을 때가 제일 편안합니다. 저녁은 또 타코벨을 먹었습니다. 점심에 아예 2인분짜리 가성비 세트를 주문했거든요. 점심에 1인분씩을 먹고 남은 2인분을 저녁에 먹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땐 가까운 데에 없어서 못 먹었었던 타코벨인데 방콕에서 한번 먹고 맛있어서 종종 시켜 먹게 되더라고요. 브리또나 타코에 고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타코의 겉이 바삭하게나 부드럽게나 고를 수 있어서 주문할 때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것저것 먹어봐도 다 맛있더라고요. 소스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밥친구는 항상 유튜브를 보면서 먹는데요. 요즘엔 같은 치앙마이에 있는 주말란님 영상도 보고 방콕이나 태국에 있는 다른 유튜버들 영상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송크란 영상에 대한 실시간 영상을 올려주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대리만족하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까지 먹고 나면 원래는 해가 져서 조금 선선해지고 산책을 해야 하는데 미세먼지가 밤에도 더 심해져서 못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숙소에만 있다가는 살이 찌게 될까봐 나름 홈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커피 마시고 일하고 먹고 일하고 운동하거나 스트레칭하고 쉬면서 컨텐츠도 보고 진짜 별거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 밖을 나가면 한국이 아니라 치앙마이인, 그래서 만족스러운 해외살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크란 기간 중에는 6시부터 슬슬 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숙소 밖에서 소음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래도 궁금하고 엉덩이가 들썩거리긴 합니다. 그래서 볼일도 보고 저녁 먹고 쉰 다음에 밤마다 숙소 앞 카페에 앉아서 구경하다가 들어오곤 했습니다. 본격적인 송크란 축제가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 전에 조금 더 멀리 가봤는데요. 얼핏 봐도 저 골목 끝에서부터 시작되는 열기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만 보고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시작하는 모습이죠. 저는 여전히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게 좋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즐겁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봐도 저 속에 들어가서 물 맞으면서 몇 시간이고 놀 자신은 없습니다. 나이가 든 것도 있겠지만 성향이 원인일 수도 있고요. 이 길이 축제의 동선의 경계선인 느낌이라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조건 물총을 쏘지는 않았어요. 물론 물총을 들고 있고 흠뻑 물 맞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절대 지나치지 않고 물을 뿌리긴 합니다. 그렇게 물총을 든 사람들은 무조건 물을 맞는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물총을 안 든 사람들에게 막 쏘진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맞긴 했지만요. 신기한 게 이렇게 시끄럽고 복작복작하게 놀다가도 밤 12시만 되면 모든 소음이 일시에 중단됩니다. 그때 거리에 나가보지 않아서 실제로 어떤 풍경일지는 모르지만 일단 가게에서 외부로 송출되는 시끄러운 음악들은 모두 중단하는 것 같아요. 사실 나이가 조금 더 어렸다면, 20대였다면 훨씬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크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지금은 좀 더 차분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행 스타일도 많이 정적으로 변했고 무언가 선택을 할 때도 걱정이 먼저 앞서긴 합니다.
오늘은 점심 저녁으로 모두 패스트푸드를 먹은 바람에 몸이 너무 답답한 것 같아서 홈트레이닝을 했습니다. 다른 채널들도 많이 봤는데 요 땅끄부부 채널이 제일 재밌고 따라하기 쉽더라고요. 나름대로 땀을 한바탕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개운하게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의 시작은 비슷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내려서 시원한 얼음에 넣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오전에 잠깐 영상을 만들다가 숙소 청소하는 날이라 잠깐 밖에 나갔다 왔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곳은 일주일에 한 번 청소를 해주고 2번 수건을 교체해줍니다. 원래 청소하는 날엔 아예 도서관에 가서 종일 집중해서 일하고 오는데 송크란 기간 중이라 도서관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청소하는 동안 노트북을 들고 1층 로비에 잠깐 있었습니다. 점심은 비상식량으로 사뒀던 신라면을 개봉했습니다. 물놀이를 즐기진 않았지만 원래 물놀이 후엔 라면이 질리잖아요. 중요할 때,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거나 한식이 그리울 때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건데 오늘 개봉해버렸습니다. 딱 오늘이더라고요. 사실 배달이 편하긴 한데 매일 뭐 먹어야 할지 고민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모처럼 얼큰한 신라면으로 힐링했습니다. 아주 꿀맛이었어요. 왠지 느낌일 수도 있는데 해외에서 먹는 신라면은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왠지 건더기도 좀 더 큼직한 것 같고 푸짐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맛있게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오후에도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이 다 되어가니 저녁 식사는 뭘 배달시킬까 고민되더라고요. 문득 마야물 쪽 메인 도로가 궁금해서 저녁을 포장할 겸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해가 질 시간이 아니라 그런지 정말 강렬한 해가 뜨겁긴 하더라고요. 근데 가는 길이 훨씬 더 대단했습니다. 원래 오토바이에 뿌리면 안 된다, 벌금 낸다고 뉴스에 나오는 걸 보기는 했는데 참가자들 모두 가차없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물 뿌리기에 진심이었어요. 가게에서 일하다가도 짬이 나면 나가서 물을 뿌리고 들어오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스트레스를 푸는 걸까 싶었습니다. 그만한 체력이 있는 것도 대단하고요. 올해 송크란 기간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직접 보니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사람들의 열정, 과한 몰입과 흥분이 충분히 위험할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뉴스에서 안전 지침을 이야기하고 오토바이에 뿌리지 말라고 해도 차 위에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다들 그 규정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거침이 없더라고요. 저는 샐러드 가게 안에 통유리 안에서 한참 구경했습니다. 그러다 물 뿌리던 친구랑 눈을 마주쳤는데요. 눈을 마주치자마자 씩 웃더라고요. 왠지 제가 유리창 안에 들어있지 않았으면 바로 물 바가지를 뿌렸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유리창 안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미학에서는 이걸 심리적 거리두기라고 부른대요.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 그건 생존이 걸린 비극이지만 안전한 방 안에서 유리창 너머로 폭풍우를 바라보면 그건 한 폭의 그림이 되잖아요. 저 통 유리창이 바로 저에게 그런 안전한 심리적 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둘 때 비로소 타인의 열정을 다치지 않고 감상할 수 있다는 걸 배운 것 같아요. 원래 이 샐러드 가게 너머에 몸론소 토스트 가게 가서 토스트도 사오고 싶었는데 거긴 깔끔히 포기하고 다시 골목을 통해 숙소로 들어왔어요. 숙소로 들어오는 길에는 몇 번의 고비가 있었는데요. 다들 물놀이를 시작한 곳들이 많더라고요. 다행히 한눈판 사이에 요리조리 지나쳐서 물을 안 맞고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물총을 들고 있었으면 100% 맞았겠죠? 저녁은 샐러드 컨셉에서 사온 고기 샐러드입니다. 그 전엔 배달로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었었는데 고기보단 닭가슴살 샐러드를 더 추천합니다. 원래 레스토랑 메뉴인데 포장으로 먹는 것도 괜찮았어요. 기본 샐러드 메뉴들도 배달비까지 10,000원도 안 해서 나름 괜찮았습니다. 숙소에만 있을수록 더 맛있는 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샐러드를 포장해서 오는 길에 브라우니도 사서 담아왔어요. 숙소에서 4등분해서 이쁜 통에 담아놨는데요. 기본맛, 견과류, 땅콩버터, 오레오 등 다양한 토핑의 브라우니가 있습니다.
맛별로 다 다른 매력이 있는데 딱 한 입씩만 먹어도 도파민이 돌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망의 송크란 마지막 날. 이날도 오전엔 열심히 일하느라 뭐 별거 없이 똑같이 지나갔습니다. 점심은 맥도날드를 배달시켜 먹었어요. 이 파인애플 파이는 태국에만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해서 맥도날드에서 꼭 추천하고 싶은 메뉴이긴 합니다. 오후에도 일하느라 별다른 건 없었고 저녁엔 배달 음식이 물려서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숙소 맞은편에 여는 식당인데 전날에도 근처에까지 물을 뿌리는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조금 일찍 가면 괜찮을 것 같아서 서둘러서 갔습니다. 맥주 한 잔 곁들여서 식사를 하는데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먹으니 맛있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마지막 날을 불태우기 위한 사람들의 행렬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식당을 지나 메인 도로로 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 길에 예전에 그 자리에 앉아 송크란을 구경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마신 맥주 한 병이 아쉬워서 편의점에서 창맥주를 하나 더 사서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혼자서 맥주를 즐기면서 보고 있는데 옆에 어떤 청년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랑 이것저것 먹는 중이었는데 전투 식량으로 충전하는 중이었죠. 혼자 맥주만 훌쩍이던 제가 심심해 보였는지 짠도 해주고 땅콩 간식도 나눠주고 그리고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날 땐 들고 있던 흰색 진흙도 발라주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묻히고 다니는 걸 보기만 했는데 다행히 이분들이 양 볼에만 살짝 묻혀주었습니다. 이걸로 송크란이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송크란은 정말 충분히 즐길 만큼 즐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한 번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일정도, 소비도, 선택도 과감해지기 마련이지만 언젠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면 마냥 여유로워지고 소심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크란을 더 적극적으로 즐겨서 후회 없이 놀아보자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습니다. 아마 이번 송크란을 계기로 치앙마이는 몇 번이고 또 오더라도 이 기간엔 절대 안 올 것 같습니다. 이걸로 치앙마이에서 즐긴 어마어마했던 송크란의 기록은 끝입니다. 송크란에 있었다면 기대했을 치열한 전투나 힙한 클럽의 경험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즐거웠습니다. 카페와 숙소에서 갇혀서 그렸던 그림들, 유리창 너머로 구경했던 물축제, 모르는 청년이 볼에 살짝 발라준 진흙과 어쩌다가 맞아버린 물벼락까지 이걸로 충분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크란에게 다신 보지 말자, 한 번으로 충분했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오늘도 스스로에게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길 응원하며 송크란이 끝난 뒤 평온해져서 좋은 호목팩토의 기록을 마칩니다.